환절기나 지금처럼 추운 날씨가 되면 시작되는 지옥이죠. 바로 비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터지는 재채기, 쉴 새 없이 흐르는 콧물, 꽉 막힌 코 때문에 머리까지 멍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초하는데 그냥 약국 가서 대충 약이나 사 먹지 하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처방을 받아야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성분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실제로 약국 약 드시다가 증상이 안 좋아졌다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차이만 알아도 코 건강은 물론 지갑 사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염이 심해지고 있고요. 연구 결과들도 비염이 유병률,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범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입니다. 첫 번째, 꽃가루들이 날리는 그 시기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지구가 이게 따뜻해지다 보니까 식물들이 꽃가루를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이산화탄소들이 많아지면 식물들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알레르기 물질, 꽃가루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도와 온도, 역시 이것도 기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진먼지 진드기 같은 물질들은 습도와 온도가 높아지면 성장을 많이 하고 그런 농도가 많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염약의 핵심은 항히스타민제라는 물질입니다.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면역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비염 증상, 콧물, 재채기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항히스타민제가 일반 의약품에서부터 처방약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있죠. 모든 비염약이 다 졸린 건 아니고요. 여기서도 세대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먼저 개발된 약들은 졸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멀미를 가라앉히는 약으로도 쓰일 정도로 효과는 빠르지만 혈관이랑 뇌를 연결하는 그런 장벽을 침투하는 특성이 있어서 졸음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한 것들이 2세대, 또 2세대를 또 한번 가공을 하거나 새롭게 대사된 물질들을 약제 주성분으로 쓰는 것들이 3세대 약까지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르텍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약, 효과는 아주 강하죠. 근데 졸림 현상이 드물게 10명 중에 1명꼴로는 생길 수가 있고요. 클라리틴이라고 보통 상품명으로 쓰는 로라타딘 같은 경우에는 졸음이 거의 없지만 효과가 좀 약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레그라, 팩소페나딘 성분은 졸음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용량을 높게 쓸 수 있는 약이고 파일럿들한테도 쓸 수 있는 허가가 나 있는 약인데, 오렌지 주스나 과일 주스랑 같이 썼을 때 흡수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요. 먼저 항히스타민제의 세대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국에 파는 코감기 약들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드물게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단일 성분으로 파는데, 이런 경우를 잘 확인을 하고 약을 쓰셔야 되고요. 또 처방약에는 류코트리엔 조절제라는 것을 같이 복합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실제 복합제로도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염에 항히스타민이 맡고 있는 히스타민 말고도 류코트리엔이라고 하는 염증 성분을 막아줄 수 있는 약을 병용을 하시면 코막힘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정말로 짧은 기간 약을 조금만 쓰고 좋아질 수 있는 분이라면 약국에서 단일 성분으로 된 항히스타민제를 짧게 쓰시는 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절약이 될 수가 있지만, 장기 복용을 해야 되거나 약을 많이 가지고 상비약으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약값이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증상의 정도,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조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염은 방치가 되거나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구비동염, 축농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코가 막히니까 수면무호흡증이나 천식의 악화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직접 진료를 보시면 코 상태를 확인하고 점막의 부은 정도, 또 농이 섞이는지, 붓기를 빼주는 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될지 맞춤형으로 칵테일 처방이 나가기 때문에 치료 효과 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상당히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잘 알려져 있는 생리식염수 코세척 같은 경우에는 코에 붙어있는 꽃가루들을 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알레르기 물질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데도 효과적인 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알레르기가 심할 때는 환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꽃가루가 심한 철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비염 증상은 하루 만에 나타나거나 하루 만에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될 때 며칠 정도는 미리 쓰는 게 효과도 훨씬 좋고 약을 써야 되는 빈도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비염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하면서 지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정보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